들어서 블록 속으로. 네, 안녕하세요. 길벗입니다. 오늘도 들어서 블록 속으로 들어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요즘 이제 각 분야에 대해서 각 후보들이 이제 공약을 많이 내세우고 있죠.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블로킹이니까 가상자산 관련된 이제 공약들을 한번 살펴보자 해서 오늘 들어보는 가상자산 이제 후보별 공약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자, 이 내용은 이제 블록체인 전문 매체죠. 토큰포스트에 나와 있는 그 기사를 가져온 거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서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가상자산을 제도권 내에서 관리 육성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현물 ETF 도입,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 디지털 자산 신탁제도 도입 등 다층적인 정책을 제시했다고 하네요. 이 후보는 청년이 자산을 키울 기회를 넓히겠다며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과 거래 수수료 인하를 약속했다고 합니다. 현물 ETF가 허용되면 일반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을 통해 암호화폐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며 시장 여건이 안정되면 기관 투자자 참여 가능성도 열어둘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시각을 드러냈다고 하는데요. 미국이 달러 표시 국채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상자산 시장을 점령하려는 것 같다며 우리는 가상자산에 대한 입장이 명확하지도 않고 적대시하는 현실에 있다고 지적했다고 하고요. 이어서 현실은 외면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이 시장에 빨리 진출해야 하고 투자자들이 불안하지 않게 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시장도 만들어 놔야 소외되지 않고 국부 유출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하네요. 시장 질서 개선을 위한 통합 감시 시스템 구축, 수수료 공시 강화, 실명 확인 강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고 하고 반면 1거래소 1은행 원칙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 필요성이 논의됐지만 최종적으로는 신중론이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진다고 합니다. 아울러 대통령 직속의 가칭 디지털 자산청 신설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네요. 이 후보는 또한 가상자산에 대한 세제 정비와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과세 기준 명확화, 절차 간소화 등으로 시장의 혼란을 줄이고 투자자 신뢰를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라고 하네요. 이 후보의 가상자산 정책은 제도적 신뢰 기반을 강화하면서도 청년층 자산 형성과 금융 주권 확보라는 사회적 효과를 함께 노린다고 합니다. 규제 중심의 과거 프레임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제도화와 산업 생태계 편입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하네요. 네, 다음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공약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가상자산을 제도권 투자 상품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현물 ETF 허용, 1거래소 1은행 원칙 폐지, 기관 투자자 참여 허용, 토큰증권 STO 법제화, 스테이블 코인 규율 정립 등 7대 공약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김 후보는 금융시장도 미래산업으로 편입돼야 한다며 가상자산은 단순한 투기 수단에서 벗어나 제도권 내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특히 그는 중산층 자산 증식을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가상자산을 제시하며 현물 ETF 도입과 국민연금과 한국투자공사 등 정부기관의 투자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합니다. 1거래소 1은행 실명계좌 제한도 규제 혁신 대상으로 지목됐다고 하는데요. 현재 주요 거래소가 1개 은행과만 실명계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구조를 개선해 거래소가 여러 금융기관과 계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공약에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과 산업진흥법의 동시 추진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김 후보는 토큰증권을 포함한 새로운 자산 유동화 수단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며 과세 체계도 재정비하겠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가상자산 관련 정책을 총괄할 국무총리실 산하 전담위원회 설치와 함께 대통령실 직속 가상자산 비서관제 신설도 구상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는 이재명 후보와 마찬가지로 독립기구의 필요성을 지지하는 입장으로 금융위원회 중심의 규제 위주 체계에서 벗어나 가상자산의 특성을 반영하고 산업 전반을 조망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조직의 필요성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고 합니다. 김 후보의 정책은 제도 기반 정비와 규제 해소를 통해 민간의 자율성과 시장 참여를 촉진하겠다는 기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실물 기반 자산으로서의 가능성을 확대하며 가상자산을 단순한 투기 대상이 아닌 제도권 자산으로 전환하겠다는 전략이라고 합니다. 김 후보는 투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제 혜택 검토와 함께 블록체인 기반 산업 모델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병행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공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가상자산을 국가전략 자산으로 인식하며 비트코인을 일부 비축하고 ETF 형태로 운용할 수 있다는 색다른 접근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는 단순히 규제의 영역이 아니라 시장 질서를 바로 세울 원칙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가상자산 관련 제도를 보다 투명하고 자율적인 방식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하네요. 정책의 핵심은 거래소 상장 및 공시기준 통일, AML, KYC 등 자금 세탁 방지 절차 통합 관리, 상장 심사와 공시체계 자율 규제 전환 등이라고 하고요. 기존의 경직된 규제 체계 대신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시장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방향성이라고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제도화 공약은 없지만 회계, 공시 원칙의 재정립을 통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 구상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며 테더, USDT와 USDC가 시장 점유율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별다른 전략 없이 국내용 스테이블 코인을 추진하는 것은 현실 인식이 부족한 접근이라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또 그는 테라 루나 사태와 같은 위기 사례를 언급하며 자산담보 구조나 리스크 대응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고 하네요. 이 후보는 또한 토큰 증권 등 자산 유동화 수단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뒷받침할 법적 기반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회계, 공시 기준을 재정립해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를 동시에 높이겠다는 구상이라고 하네요. 감독 체계와 관련해서는 완전히 독립된 기구보다는 금융감독원 산하에 별도의 전문 부서를 두는 방식이 현실적이라는 입장이라고도 합니다. 기존 금융 질서와의 연계를 유지하면서도 규제의 독립성과 실효성을 함께 확보하겠다는 이 후보만의 접근이라고 합니다. 이준석 후보의 정책은 시장 자율, 투명성, 기술 기반 이해를 중심에 두고 있으며 탈중앙적 가치를 존중하면서도 공적 신뢰 구조를 갖춘 제도화를 지향한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새 후보의 가상자산 공약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뭐 당연히 대선 후보들이 더 있죠. 더 있지만 이제 뭐 지지율상으로 놓고 봤을 때 이 새 후보가 이제 새 후보만 다룬다는 점 좀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이 밖에도 뭐 다양한 또 재밌는 다른 후보의 공약이 있으면 추후에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새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두 분, 첼스님, 기린님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 들어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블록체인 정보통 블로킹 402화. 오늘도 체스님, 게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작하기에 앞서 네네. 그 유튜브 보시면 저희 마포 FM 유튜브에 이렇게 저희 썸네일이 이게 원래 제가 이걸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다가 이제 좀 귀찮아가지고 좀 냅두고 있었는데 마포 FM 대표님께서 드디어. 이렇게 그 썸네일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제 그 마포 FM 마크로 나오지 않고 이제 당당하게 이제 블로킹 마크로 이제 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거 저작권자가 그 예전에 그 빌리님 아니신가요? 그렇죠. 예전에 이제 나오셨던 시간 되시면 한번 리뉴얼을 또 부탁드린다고. 네, 이게 저 멀리서는 안 보이겠죠? 여기 이렇게 네, 안 보이실 것 보라색. 같은데. 네, 보라색. 예전에 이거 체스님이 그러면은 이 이미지를 제공을 하신 건가요? 아니요, 제공을 안 했는데, 네. 그러니까 마포 FM 그 홈페이지에다가 보낼 거를, 거기 나와 있는 거는 보내고, 이건 따로 안 보냈는데, 네. 정사각형으로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여기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알아서 이렇게 딱 만들어 주시니까 좋네요. 이게 예전 이미지라서 반갑기도 하고 좋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제가 올해 야구 직관을 이제 간 적이 없는데, 이제 스멀스멀 이제 날씨도 좋으니까 이제 가볼까 해서 LG 한화전 티켓팅을 제가 처음으로 이제 시도해봤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딱 11시 땡 치자마자 접속을 했는데 대기수만 2,500번을 받고 뭔가 불안했어요. 근데 원래 한화전은 예매가 그렇게 빡세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평일이라 가지고 화수목 경기여가지고 네. 괜찮을 줄 알았더니 딱 열리자마자 다 빵빵빵빵빵빵 돼 있어가지고 와 이거 진짜 야구가 인기긴 인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에도 또 시도를 했는데 또 빵빵빵이더라고요. 그게 제 느낌에는 여기가 따기아님이 오늘도 파이팅 썸네일이 바뀌었네요.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린리프님, 그랜트펑님 다 이제 인사를 못 드렸는데 오늘도 세 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체스님 얘기로 넘어가서 사실 저도 몇 번 시도를 계속 해보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이 시즌권이 많이 팔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즌권을 사면은 아예 자기 자리를 딱 그냥 1년 내내 맡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아무리 일찍 들어가도 다 자리가 없군요, 이미 애초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LG 트윈스다 보니까 LG 그룹 계열사들에서 또 표를 뿌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LG 계열사 직원들이 먼저 예매를 하게 돼 있어요. 하루 전날에. 그러니까 이제 쉽지 않네요. LG 그룹 계열사가 좀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싹 다 전날에 예매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예매라서 쉽지 않을 것 같다. 네. 그래서 저도 1,400대로 들어갔는데 휠체어석만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내년 시즌에는 시즌권을 사든지 아니면 LG 어디 그룹사 다니는 분들을 좀 포섭을 해가지고 해야 될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랜만에 친구들을 좀 만났어요. 그냥 만난 친구도 있고 그냥 연락해서 만난 친구도 있고 청첩장 모임 한다고 해서 만난 친구는 아니지만 후배, 동생들도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제가 친구들을 많이 못 만나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연달아 만나니까 재밌기도 하고 한편으로 좀 피곤하기도 하고 이게 계속 만날 버릇 하면은 이제 괜찮을 텐데 안 만나다가 이제 조금 이렇게 몰아서 만나게 되면은 조금 체력적으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당분간은 또 이제 연락을 끊고 두문불출하면서 연락 끊기 전에 청라에 계신 그분 있잖아요. 예전에 네네네. 나오셨던 그분 족발 언제 사주시냐고. 가우스님이었나요? 네. 족발 언제 사주시는지 좀 나중에 좀 기회 되면 여쭤봐 주세요. 네, 저도 지금 연락이 잘 안 돼 있는 상황이라 연락이 되면 꼭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즘 저희 지난주에 보던 AI 그때 얘기했었는데, 요새 커서라고 유명한 코딩용 에디터가 있어요. 그래서 네, AI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약간 그거를 쓰는데 약간 좀
심혈을 기울이고 있어요. 최근에 조금 이제 막 요새 뭐 유튜브만 보면은 뭐 생산성이 뭐 10배를 증가시키는 뭐 해가지고 뭐 네. 많이 뜨니까 좀 불안하잖아요. 또 뒤처질까봐.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해보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생산성이 10배나 증가하는 건가? 뭐 이렇게 다들 막 자극적인 제목을 달고 유튜브에서 얘기를 하니까, 저도 네. 막 이렇게 해보고 있는데, 야, 이거, 물론 한 10%, 20% 정도까지 확실히 증가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생산성이 10배가 증가한다는 말은, 그러니까 그냥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내가 하루 일할 거를, 열흘 일해야 되는 거를 하루 만에 해줄 수 있게 한다는 거고, 네. 5일, 일주일, 워킹데이로 5일이면은 50일짜리를 나를 5일 만에 해주게 한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서 업무량을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네. 내가 한 주 만에 워킹데이로 50일이면은 2달 분량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상. 네네. 야, 근데 이게 되나? 약간 그래서 계속 그 어떤 목표 수치를 고민해보면서 하고 있는데, 네. 이거 역시 좀 이게 약간 그 허세가 확실히 좀 심하게 들어가 있는 것 같긴 하다. 그 생각 들고, 네. 아무튼 좀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고 있습니다, 계속. 아니, 한 주 만에 좀, AI 회의론자가 되신 거 아니에요? 회의로는 아닌데, 그러니까 안 쓸 수는 없어요. 안 쓸 수는 네, 없는데, 이게 얼마만큼의 생산성을 가져갈 수 있는가. 네, 네. 그거에 대한 고민을 계속 작년부터 계속 이런저런 툴을 써보면서 해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유튜브에서 막 그 걔네들이 얘기하고 뭐 하는 것처럼 뭐 10배, 100배, 20배 뭐 이런 거는 좀 진짜 누가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있나? 그것도 싶기도 하고. 조금 과장 조금 네. 섞여 있다. 그리고 이제 뭐 요새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데 회사들에서 뭐 짜잘한 것들은 직원들을 해고하고 있다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네. 그거는 사실 제 생각에는 그냥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AI 때문에 자르는 게 아니라 그냥 원래 자르고 싶었는데 그냥 핑계 대서 자른 거지 않을까 라는 그럴 수 있죠. 생각을 그럴 수 있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기린과 H대와의 그 유착 관계에 대해서는 그런 지적이 지금 이제 댓글로 그린리프님께서 이제 기린님은 H대와 연관이 있으신가요? 오늘도 H대 옷을 점점점. 저는 그 유착 관계 아니고 일방적으로 제가 사모하는 관계라고 네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명 잘 하셔야 됩니다. 이분 저기 좀 오해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H대 사람들도 지금 시즌에 저 옷을 안 입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이거 무시하시면 안 돼요. 네. 여기 축제 왔을 때 카리나가 이 옷 입고 지금 무대에 섰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근데 그때는- 카리나가 입었던 옷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이해하겠어요. 카리나가 입었던 걸 어떻게 뭐 획득해서 기념으로 다 입고 있다. 괜찮은데. 아무튼 뭐 여러분과 같은 취급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제 그 전에 그랜트펑님이 또 댓글 남겨주셨는데 아까 맨 처음에 후보별 가상자산 관련 공약인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각각 어떤 방향인지 들어도 참 모호하기만 하다라고 하셨었는데 그래서 요거는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업계에 지금 어떤 이슈가 있는지를. 네, 일단은 방향성이 뭐냐면 지금까지 가상자산에 대해서 굉장히 옥죄기만 했잖아요. 네. 뭐 다 안 된다 그러고 막 지금 인가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핵심은 이 규제를 풀어달라가 업계에 대한 요구 사항들이에요. 거기에다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가상자산 ETF가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데 네. 국내에서는 금지가 되니까 이 증권사가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에 이 수익을 자꾸 빼앗기니까 증권사들도 가상자산 ETF를 취급하게 해달라 이런 것들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STO 같은 경우 조각 투자 회사들이 지금 올스탑이 됐어요. 그러니까 금융위에서 지금 STO 원래 이제 통과시켜 주기로 했는데 이제 국회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지금 계속 미루고 있으니까 STO도 지금 완전히 올스탑 됐단 말이죠. 산업이 지금 멈춰 있는 상태예요. 거기다가 이제 지금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도 이제 해외에서는 되게 테더나 이런 데에서 많이 이제 유통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막 대림동에서 테더 달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지금 시도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록체인 업계가 완전히 지금 스톱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거기다가 또 하나는 이제 지금 현재 1거래소 1계좌 정책이거든요. 뭐 업비트는 K뱅크 뭐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 계좌를 또 만들어가지고 가야 되니까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거래소 입장에서는 계좌 여러 개 만들어 놓으면은 고객들도 많이 이제 모을 수가 있는데 네. 이제 거래소의 계좌를 이제 열어주지 않으니까 그 이제 불편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일계좌는 사실 자금 세탁 방지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담당 은행을 정해가지고 이제 자금 세탁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지기 위해서 그 일거래소 일은행 이렇게 정책을 갖고 있는데 이게 너무 거래소 영업도 요새 장도 이렇게 안 좋은데 어렵다 이렇게 해서 규제를 이제 푸는 방식 거기다가 이제 디지털 자산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이제 일반 회사들도 토큰을 발행할 수 있게끔 해달라 이게 요런 게 주요 골자예요. 그래서 규제를 풀어달라가 이제 주요 골자인데. 이제 셋 중에 가장 그 전향적으로 이제 그 정책을 낸 데는 제가 봤을 때 사실 민주당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국민의힘 자체는 뭔가 검사 출신들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 가상자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고 이거 증권이다 이렇게 규제를 해 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뭐 일부 주제가 이제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그냥 좀 살펴보는 거니까 마침 또 민주당이 가장 이제 뭔가 좀 적극적으로 뭔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셨으니까 한번 살펴보면 일단 이제 주요 내용은 현물 ETF 도입과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 이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가 좀 핵심인 것 같더라고요, 민주당에서는. 이게 네. 지금 이제 아까 그랜트 펑님이 그 방향성에 대해서 그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그 혁신적인 거예요. 이게 왜 혁신적이냐면은 이게 환거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달러 보유랑 그다음에 이제 위안화 보유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국부가 유출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 컨트롤을 해야 된단 말이죠. 네. 거기다가 이제 금융망을 쓰면 수수료 같은 것도 이제 그 내야 되니까 은행 같은 경우는 그런 수수료 수익을 이제 발생을 하는 건데 네.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이런 시스템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쓰게 되면은 해외에서 P2P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은행이 손 쓸 수가 없고 국가도 손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네. 이제 그 약간 보수적인 곳에서는 이런 시스템 자체가 위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런 건데 이제 그 민주당에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이거를 금융망 자체에 대해서도 완전히 전향적으로 태도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존의 가상자산법 자체는 민주당이 이끌었거든요. 그 국회의원이 민주당 출신이어서 사실 가장 이 가상자산 생태계를 잘 알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도 지금 기사에서만 보더라도 지금 글자 수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떤 그 정치인을 지지하는 걸 떠나서 가상자산 정책에 대해서는 가장 구체적으로 그다음에 가장 파격적으로 지금 제시를 한 데가 더불어민주당이다. 이렇게 나온 거죠. 네. 사실 이 스테이블 코인은 사실 저는 이거를 이번에 그 대선 후보들이 언급할지는 사실 잘 저는 예상은 못했어요. 네. 왜냐면은 뭐 물론 저희는 뭐 프로젝트 한강이나 뭐 아고라 뭐 이런 얘기들 뭐 저희는 많이 다뤘으니까 네. 익숙하지만 이게 사실 다루기 되게 어려운 주제거든요, 사실은. 네, 되게 네. 어려운 주제예요. 이게 뭐 기존의 금융권도 건드려야 되고 기존의 화폐 시스템도 많이 얘기를 해야 되고 네, 네. 뭐 다양한 그 이해관계자들이 굉장히 많이 얽혀 있는 거니까 네. 단순히 예전에 그냥 뭐 거래 계좌 열어주세요. 뭐 이거보다도 굉장히 그 큰 주제를 다루는 거라서 네. 이걸 언급하는 것 자체가 좀 저는 좀 사실 신기했다. 근데 네네. 그러니까 체스님 말처럼 굉장히 이거는 그 엄청 개방적으로 그래도 좀 제시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보면서 느낀 게 이재명 후보의 그 최근 행보가 사실 이제 조금 중도 보수 뭐 이런 언급도 좀 하고 막 우클릭 행동을 많이 한다 소위 말하는 그런 이제 평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이 공약에도 많이 반영이 됐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게 스테이블 코인 같이 이런 좀 혁신적인 부분들은 과감하게 던지되 1은행 1거래소 1은행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론 그리고 기관 투자에 대해서도 그냥 가능성만 열어놓겠다라고 했지 이거를 뭐 허용하겠다. 이게 2부에서 말씀드릴 뭐 김은수 후보와는 또 다른 그러니까 이제 뭔가 신중할 부분들은 좀 신중하고
열 거는 확실하게 연다 이런 이미지를 좀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왜 하필 스테이블 코인을 던졌냐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좀 생각해 보니까 사실 스테이블 코인이 이재명 후보와 굉장히 잘 어울리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과거에 해왔던 자동차탁이요? 자동차탁은 아니고 그 과거에 이재명 후보가 좀 뭔가 제안을 했거나 했던 것들 중에 가장 대표적이었던 게 지원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화폐 지원금. 그 코로나 때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팬데믹 때 그런 거를 엄청 적극적으로 푸시한 분이 이재명 후보였거든요. 그냥 그것 때문에 뭐 이제 논란도 많았고 비판도 많이 받았지만 이재명 하면 뭔가 이런 지역화폐 이렇게 뭔가 좀 굳어진 계기가 됐던 시기여서 뭔가 그런 것들과 스테이블 코인이 잘 좀 맞아떨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 나는 스테이블 코인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좀 과감하게 좀 던진 것 같고 반대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과감하게 던졌으니까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걱정이 될 거잖아요. 그 걱정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막 너네 그렇게 지역화폐 때처럼 다 퍼주기만 하면은 뭐 어떡할 거냐 막 이런 식으로 막 자금 세탁이나 뭐 어떤 막 이런 국부 유출에 대한 이런 문제 생기면 어떡하냐라고 했을 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방어하기 위해서 뭔가 이제 1거래소 1은행 뭐 이런 기관 투자 뭔가 좀 허용은 좀 나중으로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려고 한 게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스테이블 코인은 그 일반 대중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부정적인 감정이 많은 좀 정책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 유튜브나 이런 데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스테이블 코인 얘기만 나오면은 이거 국가에서 그 사람들의 돈 흐름을 검열하려 한다. 네네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근데 네. 이제 뭐 좀 아는 사람들은 뭐 영지식 증명이니 뭐 프라이버시니 뭐가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게 잘 와닿지는 않거든요. 어렵잖아요. 네네네. 단어부터가 어렵고 설명도 어렵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그 사람들한테 와 닿으려고 하면은 네.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좀 더 쉽게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스테이블 코인 한다. 근데 사실 스테이블 코인을 한다라는 거는 너무 그 광범위한 말이라서 네. 저희 뭐 예전에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주체가 뭐 은행과 뭐 거대 거래소만 가능하게 하고 뭐 통화량 발행량 이런 거 뭐 조절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가 안 나오면은 사실 긍정적으로 항상 저 정책을 바라보는 저 같은 입장에서도 할 수 있을까? 약간 그런 고민들이 들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어쨌건 긍정적인 거 좋지만 조금 네. 더 이제 좀 쉽게 설명되고 구체적으로 좀 디테일들이 많이 나오면은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그랜트 펑님 말씀대로 민주당에는 남국이 형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앞으로 또 어떤 정책이 어떤 식으로 좀 발전해 나갈지 뭐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첫 신청곡 최수님 신청곡 들어볼까요? 저는 이제 뭐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이제 만족스럽기 때문에 이제 이럴 때마다 이제 항상 나오는 거 약속해줘. 약간 그래서 이제 그 진짜 약속을 해달라는 의미의 이제 핑클의 약속해줘. 네. 영원한 사랑이 영원한 사랑. 저 이거 하려고 했는데 그러세요? 통했네요 오늘. 핑클의 영원한 사랑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핑클의 영원한 사랑. 엑스키즈 듣고 왔습니다. 채스님이 요즘 이렇게 부르시기 이렇게. 때문에 이 좋은 노래 이런 저렴한 채스님 창법이 조금 이런 스타일이라서 제가 따라해봤습니다. 네, 그 핑클 노래 오랜만에 잘 들었어요. 풋풋하네요. 그린리프님 해주셨고, 그랜트펑님은 이제 공약이 빌공짜가 아니길 바라신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자, 좋은 말씀이시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아니 이렇게 비아냥거려요. 아니 좋은 말씀이시고. 좀 복수하는 거예요? 익스 이거 복수하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고 어쨌든 이제 공약이 좀 더 남았기 때문에 두 후보가 더 남았기 때문에 이제 조금 빠르게 넘어가느라 그렇게 했습니다. 자, 김은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와는 반대로 1거래소 1은행 폐지와 기관 투자 허용 이거를 조금 주력으로 좀 내세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재명 후보와의 좀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이재명 후보는 어떤 개인의 뭔가 좀 자산 그 확대, 증식 뭐 이런 거에 집중을 했다면 좀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기관이나 뭔가 좀 더 은행권 뭐 이런 쪽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게 네. 김문수 후보 거를 보면은 이제 네. 이 방향성이 뭐냐면 딱 보수적인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핵심은 뭐냐면은 기존에 있는 증권사, 은행, 거래소만 풀어주겠다예요. 그러니까 판을 바꾸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그 후보 같은 경우는 이 스타트업 생태계를 만드는 그런 디지털 자산법이나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데 네. 이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그런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행위는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제 기관들이 안전하게 그 거래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겠다가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차이가 뭐냐면은 둘 다 가상자산을 다 개방을 하는 건데 이 기존 금융권을 흔들면서 자체적인 뭔가를 계속 시도를 해보느냐 아니면 그냥 기존 금융권들이 안전하게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정도로만 개방하느냐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보수적인 그 기존 금융권의 생각이 많이 담겨 있는 그 거죠. 1거래소 1은행 폐지도 좀 그런 관점인가요? 은행들이 이제 좋아진 은행 거래소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금 세탁 방지를 갖춘 이런 금융사들한테는 허용해주겠다. 근데 이제 보면 스타트업 법제화 이런 그 STO 법제화 이런 것들에 보면은 약간 소극적이잖아요. 이렇게 막 스테이블코인 이런 것에 대해서도 막 이렇게 언급이 이렇게 적은 거 보면은 기존 금융사, 그러니까 자금 세탁 방지를 포함해서 인가를 받은 회사들한테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서 부를 증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달라요. 저는 오히려 반대로 그 이재명 후보 쪽에 이제 1거래소 1은행에 대한 그런 조심스러운 접근이 오히려 판을 안 흔들려고 하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게 그거는 이제 자금 세탁 방지 부분에서는 좀 그런 건 있는데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디지털 자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민간 생태계를 활성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소상공인. 그러니까 확실히 그런 지역 화폐를 한 경험이 있다 보니까 네. 이제 그 아까 말씀해 주신 그 거래소 1거래소 이거는 당연히 자금 세탁 방지 부분에서는 되게 보수적인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범죄는 맞겠다 약간 이런 네네. 건데 이제 김문수 후보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금융사들한테는 허용하겠다요. 그러니까 이게 딱 정확히 반대되는 게 이재명 후보가 조심스러워했던 1거래소 1은행과 기관 투자 그 참여 허용을 김문수 후보는 적극적으로 내세웠고 반대로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이재명 후보는 적극적으로 하겠다 했는데 김문수 후보는 그냥 규율 정도 정하겠다라는 좀 스탠스.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생태계를 교란시키지 않으려는 그런 그 완전히 제도권 금융에서의 판도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보면은 이제 각이 잡히는 거죠. 네. 그 와중에 그 현물 ETF는 공통적으로 이제 왜냐면 기관이니까 네, 이제 네. 그러니까 하겠다. 그거는 이제 네. 전체적인 추세니까 그런 거고. 네. 그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린 씨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사실은 어쨌건 이게 우리 후보 이 후보님께서는 김문수 후보님께서는 사실은 이번에 그 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으시는데 시간이 좀 걸리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이제 네. 아무래도 이 전체적인 공약을 다듬을 시간이 많이 있으시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네.
굉장히 도전적인 공약을 내기는 사실은 좀 시간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제 국민의힘이 뭐 보수적인 것도 있지만 그 어떤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따라가는 그런 철학적 이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거랑은 약간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그런 정책들이 좀 안정적인 거를 따라가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번에는 가상자산 쪽으로는 조금 그냥 좀 안정적인 거로 가는 거를 좀 선택하시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 좀 했습니다. 저도 좀 비슷한 관점이에요. 사실 개인의 어떤 그런 자유로운 거래를 푸는 것보다 일단 기관만 먼저 풀어주는 게 사실 시장의 혼란을 좀 덜 야기할 수 있으니까 좀 그런 측면에서 좀 두 분이랑 같은 생각이고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1거래소 1은행은 사실 그거를 되게 좋아하시네. 아니 이게 좋아한다기보다는 참 생각하기 쉬운 뭔가 좀 떡밥이잖아요. 뭔가 왜냐면 이게 은행도 좋고 이 개인도 좋을 수 있는 게 사실 1거래소 1은행 폐지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K뱅크가 싫어하죠. K뱅크는 싫어하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완전 경쟁을 한다라는 거예요. 네. 시중은행 기존 그 시중은행들은 엄청 좋아할 테고 K뱅크 같이 이제 온라인 기반의 그런 은행들은 조금 힘이 약해질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게 사실 그 기린 씨 말씀대로 김은수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다듬거나 이제 좀 발전시킬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했으니까 가장 사람들이 이제 구미가 당겨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1거래소 1은행 정도만 좀 강하게 내세우고 나머지는 되게 안정적으로 닦은. 근데 네. 이게 그랜트펑님이 두 후보 공약을 모두 시행하면 어떤 효과가 날까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사실 빌 공짜가 될 확률이 되게 높아요. 왜냐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그 뭐 하나 바꾸려고 그러면은 법안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단 국회에서 이 법안들을 다 통과시켜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러고 이제 ETF나 이런 것들이 그냥 말로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바로바로 추진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금융사들이 또 준비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이것들이 시행된다기보다는 그냥 딱 보고서는 희망회로 그려보는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다 하기는 좀 힘들고 특히나 스테이블 코인은 현실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가려고 그러면은. 근데 제가 좋아했던 거는 뭐냐면은, 그래도 뭔가 바뀌겠다. 그러니까 생태계가 활성화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냥 그 정도지, 막 스테이블 코인으로 갑자기 이 임기 5년 안에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돼가지고, 그럴 거라는 생각은 전 전혀 안 하고 있어요. 맞아요. 지금 시중은행 그 프로젝트 한강도 거의 지금 네. 지금 한강에 물줄기가 말라가는 수준으로 되고 있는 거 보면 그거 아직도 해요? 모르겠는데. 네. 저는 좀 의외예요. 근데 이거를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은 좀 예상이긴 했어요. 네. 아무튼 임기 3년 남았는데 이게 이 안에 될 것이냐라는 이제 그랜트 펑님의 안 될 것 같아요. 안 돼. 저는 근데 그린 리프님 말씀처럼 이제 현실적인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많은 이제 아이디어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건을 논의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런 안건 자체를 정치권에서 안 하다 보니까 자꾸 쉬쉬하니까 지금까지는 안 된 건데 일단은 변화를 위해서 이렇게 아젠다가 계속 나오는 거. 우리 가상자산 전면 도입할 거다라는 것만으로도 외치는 것만으로도 이 업계에 미치는 영향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바뀔 거다. 그럼 증권사도 준비하고 은행도 준비하고 그다음에 스타트업도 준비를 하니까 그런 면에서 되게 저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임기가 3년이 맞나요? 제가 지금 검색해 보니까 5년 정상적으로 5년이고 개헌을 하면은 3년 하겠다 이건데 아직은 5년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린님 신청곡 들어볼까요? 저는 한동 근의 네. 이 소설의 끝을 다시 써보려 해. 네, 정치적 색깔이 반영된 건 아니죠? 알겠습니다. 한동근의 이 소설의 끝을 다시 써보려 해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계가 반대로 돌아가고 있어 TV 속 영화가 되감아지고 있어 내렸던 빗물이
올라가고 있어. 잊었던 기억이 돌아오고 있어. 도로 위에 차들이 반대로 달리고 온 세상에 모든 게 다 거꾸로 움직여. 지금 나는 계속 반대로 뒷걸음질 치며 그날의 너에게 돌아가고 있어. 운명 같은 만남, 너무 아픈 결말. 난 이 소설의 끝을 다시 써보려 해. 내 한 권의 사랑 마지막 장면에 네가 있어야 해. 그래야 말이 되니까. 한 장씩 한 장씩 뒤로 넘겨지며 아팠던 일기가 지워지고 있어. 가루에 사진이 모여들고 있어. 버렸던 미련이 돌아오고 있어. 삼켰던 내 눈물이 다시 뱉어지고 뱉었던 그 모든 말은 다시 삼켜지고 지금 나는 계속 반대로 뒷걸음질 치며 그날의 너에게 돌아가고 있어. 운명 같은 만남, 너무 아픈 결말. 난 이 소설의 끝을 다시 써보려 해. 내 한 권의 사랑 마지막 장면에 네가 있어야 해. 그래야 말이 돼. 여기야 우리가 이별한 그 슬픈 페이지. 내 앞에서 네가 서서 울고 있어. 너에게 묻고 싶어. 너만 괜찮다면 난 이 소설의 끝을 다시 써보려 해. 내 한 권의 사랑 마지막 장면에 네가 있어야 해. 그래야 말이 되니까. 네. 기리님의 정치적 색깔이 담기지 않은 한동근의 이 소설의 끝을 다시 써보려 해 듣고 왔습니다. 그린리프님께서 이제, 잊고 있었는데, 이런 좋은 노래가 있었지요 하면서 또 좋아하셨고, 이제 아까 이제 신청곡 듣기 전에, 임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이제 여쭤봤었는데, 그랜트 펑님이 이제 알려주셨습니다. 이번 후보, 이제 김문수 후보 공약이 이제 당선 시 임기를 3년만 하고 마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들으니까 공약이 이행이 안 되겠다라는 쉽지 않네요. 네. 기간이 3년이면은 만만치 사실 않네요. 네. 조금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러면 마지막 이준석 개혁신당 이제 대표래요. 후보의 이제 공약을 한번 살펴보자면 사실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다 실망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준석 후보가 유일하게 여기서 공대 출신이고 컴퓨터 사이언스를 크립토를 하신 분이에요, 이분. 네, 하신 분인데
사실 뭐 AML, KYC 뭐 절차 강화 이러면서 결국에는 그냥 시장에 맡기겠다 조금 이런 스탠스. 아, 그렇죠. 그 관리 감독 체계를 좀 하고 이제 앞선 두 후보는 이제 독립기구를 설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준석 후보는 독립기구는 그냥 완전 단독은 안 되고 이제 금융기관 산하에 이제 그냥 관련 부서를 그냥 두겠다 이 정도로 좀 말씀을 하셔서 오히려 좀 가장 좀 성의가 없다라고 좀 느껴진. 뭐 사실 제 의견을 내보면은 네. 이제 사실 여기도 그 규모가 되게 네. 작은 군소 정당이니까 네. 다양한 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공약을 내놓긴 사실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번 네네. 대선의 어떤 핵심적인 아젠다가 블록체인은 아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새 후보의 그 공약집 같은 거, 그 사이트 같은 거 만들어 놓은 걸 들어가서 네네네. 봤는데 이제 나중에 한 줄 논평 때 뭐 얘기를 하겠지만 네. 일단 이준석 후보의 공약 중에서 그나마 가상자산에 먹힐 만한 공약이 뭐가 있었냐면은 그 어떤 규제를 그 푸는 것에 대해서 이런 게 있더라고요. 업종별로 선도 국가를 설정해서 네네. 그 선도 국가가 하고 있는 선도 국가가 풀어놓은 규제에 대해서는 다 받아들이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만약에 우리가 가상자산 쪽을 미국을 따라가자 하면 이제 미국에서 하는 걸 다 받아들이는 거고, 네. 뭐 유럽에서 하는 걸 다 따라가자. 그럼 유럽에서 하는 걸 다 받아들이고, 뭐 이렇게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이제 그런 방향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미국을 따라가는 게 유리한가? 뭐 중국 를 따라하진 않을 거고, 네. 그러지 않겠죠. 네, 뭐 네. 일본 정도는 뭐 따라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 생각이 드는데, 근데 좀 세금이 세니까 네네. 좀 불안하긴 하고. 네. 어쨌든 미국을 따라간다라고 하면 그래도 좀 찬성하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뭐 차라리 그 막 공약 잘못해가지고 문제 생기느니 네. 그냥 뭐 어쨌건 쉽지는 않은 적이니까 그냥 네. 이런 방향으로 좀 대체하는 게 이 후보 입장에서 나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저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한 게 뭐 알고 싶지 않다. 너무 잘 알아서 답을 못 내리는 걸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이런 크립토 이제 블록체인 이 씬에 대한 이해가 앞선 두 후보보다 더 높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섣부르게 공약 내세워봤자 안 된다라는 걸 알아서 근데 그거는 조금 약간 네. 제 생각은 다른 게 네. 이분은 그 법안을 발의하거나 이런 쪽의 전문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네. 그걸 트레이딩하는 사람이잖아요. 네네네. 컴퓨터공학과 출신으로서. 네. 그러니까 트레이딩을 잘 아는데 이거를 이제 정치적으로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마 그 민주당보다는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당은 거기에 트레이딩 고수님도 계시고 네네. 그다음에 법안 고수님도 계세요. 그러니까 네. 이게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실제 하는 사람이랑 그다음에 이제 판을 짜는 사람이랑 다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입체적인데 네. 개혁신당은 이제 그 이준석 후보가 이 법안에 대한 전문가라기보다는 그거를 그냥 행위를 했던 사람이어가지고 네. 좋은지 나쁜지 자기가 판단할 수 있지만은 네. 이 법안 발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정책적으로는 잘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게 자금 세탁 방지를 뭐 강화하겠다. 자기가 해보니까 문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되는 거지. 아니 그리고 이런 건 옛날부터 계속 말 나왔던 거잖아요. 그냥 뭐 좀 계속 그러니까 계속 돌려 쓰는 느낌이 많이 좀 들고 좀 이게 아예 좀 굳이 뭐 이걸로 뭐 뭘 해보겠다, 이걸로 표심을 받겠다 이런 의지가 별로 없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준석 후보는 딱 보시면은 자기가 해본 것에 대해서만 딱 이게 거래소 통제거든요. 네네. 그 자금 세탁 방지 강화, 상장 심사 공시제도 자율주의 그 규제, 시장 투명성과 원칙적 그 접근이 뭐냐면은 자기가 트레이딩을 했을 때 이게 문제된 것만 딱 공약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이 딱 거기에 한정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민주당에서 잘하는 것들 뭐 코인 그다음에 이제 그 국민의힘은 또 기존 금융을 잘 알잖아요. 근데 네. 이준석 후보는 딱 그 코인 트레이딩을 알기 때문에 거래소 쪽 규제밖에 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이제 저는 입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고를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으니까 실망이 나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실 뭐 토론회 같은 거 이거 그랜드펑이 이름도 비슷하다는 거지 실명을 실명을 아시는 여기 나와 있으니까 누군지 나와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토론회 같은 걸 보면은 이준석 후보가 이제 굉장히 이제 이재명 후보의 가상자산 공약에 대해서 엄청 공격을 많이 하더라고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것도.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게 자꾸 남의 공약 갖고 시비만 걸지 말고 내 공약을 좀 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이제 이런 공약에 대한 이런 내용에도 좀 반영이 돼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 줄 논평으로 넘어가 볼까요? 제 가상자산 공약에 대해서만 이제 뭐 이렇게 정당 지지가 아니라 제 순위 1위 민주당, 2위 국민의힘, 3위 개혁신당. 아, 그냥 번호 순서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딱 이거 봤을 때, 어쨌든 제 마음속에는 딱 이게 정해져 있어.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 유행은 네거티브가 아니라 파스티브다. 라고 하고 싶은데, 이제 자꾸 누군가가 못하는 거를 자꾸 내세워서 내가 올라가기보다는 내가 진짜 좋은 의견들과 좋은 정책을 많이 사람들한테 전파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얻는 게 지금은 요즘에 더 중요하다. 그리고 실제로 요즘 밈이 뭐 파스티브 막 미쳤다 하면서 괄호치고 파스티브 막 이렇게 써놓는 게 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아웃 오브 안중. 네. 사실은 지금 아무도 별로 가상자산의 정책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네네. 그래서 이게 새 정당 분들의 그 공약 사이트나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네. 뭐 가상자산 탭이 뭐 따로 있거나 이러지 않아요. 맞아요. 뭐 어디 뭐 네. 청년에 뭐 들어가 있고 뭐 중산층에 뭐 이런 거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저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쨌든 저희 블로킹 입장에서는 슬프지만 네. 지금 어젠다가 거의 뭐 AI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뭐, 네. 뭐 되게 큰 이슈들이 많으니까 블록체인 쪽으로는 사실은 이분들이 뭐 이거를 가지고 내가 막 어떤 주도권을 잡아보겠다 이런 거보다는 그냥 이상한 거 안에서 똥발 안 차면 되는 약간 그런 사이드라고 지금 약간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스테이블 코인을 들고 나와서 사실 저는 조금 그래도 좀 예상외로 좀 진보적인 게 있구나 약간 생각을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어쨌건 새 정당 다 좀 약간 안정적으로 가려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얼른 신청곡 듣고 말씀드리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팅팅스의 Shut Up and Let Me Go 제가 가져왔는데 그냥 닥치고 우리 좀 내비둬라. 저 이런 느낌으로 가져왔습니다. 자, 이 곡 끝으로 오늘 블로킹 402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들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